자, 오랜만에 쌤 다시 등장을 했어요. 이미 오프라인에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 원식쌤, 상일쌤, 예일쌤이랑 이미 수평투사 운동까지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이랑 가속도부터 다시 복습을 좀 할 거예요. 왜 다시 복습할까? 첫 번째는요, 중요하니까. 그쵸? 두 번째는 너네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세 번째는 그 이유를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뭘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개념 있으면은 너네가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들한테 꼭 질문을 좀 하면서 카톡, 댓글, 직접 질문 뭐든 간에 하세요. 그래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할 일이 많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가속도란 무엇이냐? 가속도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앞으로 우리는 이런 표현들 많이 볼 건데 보자마자 너네가 이걸 보고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뭔 뜻인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가속도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 자, 단위 시간, 단위라는 말을 물리해서 보면은 무조건 1이고요. 단위 뒤에 나와 있는 요 친구의 가장 기본 단위를 써주는 거야. 1초당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알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쌤이 5초 동안에 어떤 물체가 속도 변화량이 얼마였냐면은 한 100m/s 정도 변했대. 알겠어요? 자, 그러면요, 1초에는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을까요? 요게 질문이에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5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100이야. 1초 동안은 속도 변화량이 얼마일까요? 쉽네. 얼마예요? 너네 이미 풀었죠? 20이죠, 20. 어떻게 했어요? 그냥 뒤에 거 속도 변화량 요 100을 5로 나눠줬어요. 그럼 20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가 뭐예요? 물체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 1초에 얼마만큼 속도가 변하냐 이거잖아.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 부분이요, 위로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초, 요 뒤에 있는 요 시간, 단위 뒤에 있는 요 부분을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속도 변화량을 초로 나눠준 게 가속도구나. 안 어렵죠?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요게 가속도의 정의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풀어볼까? 쌤이 2초 동안 움직였는데 처음에 속도는 0초부터 2초 동안 움직인 거예요. 처음 속도는 0초 때 처음 속도는 100m/s였고요. 2초 때 나중 속력이 20m/s가 됐대요.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일까요? 80이죠? 라고 말하면 틀렸어요. 속도 변화량, 앞으로 너희는 무조건 변화량이란 말을 보면은 무조건이야. 변화량이라는 말을 보면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 변화량 뭐? 나중 빼기 처음. 자, 나중 속도가 2초 때야 0초일 때야? 2초 때지. 그러면은 변화량 나중 속도 얼마? 20m/s고요. 처음 속도 얼마? 100m/s요. 자, 그럼 빼면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80m/s가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이다. 자, 그럼 요거 속도 변화량이란 말을 다시 써봐.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걸린 시간 나누기. 나누고요. 속도 변화량이란 말 다시 쓰면은 변화량 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렇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했죠?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써볼까?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데, 그러면은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80 나왔고요. 얘를 몇으로 나눠주면 돼요? 2초로 나눠주면 되죠. 2초 걸린 시간 2초. 그럼 답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0 나오는 거고 단위는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단위는 보통 꺽쇠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꺽쇠 쓰고 위에는 미터 퍼 세크, 아래는 세컨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요거 하면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40에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외워주세요. 가속도는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됐죠? 이거 암기해야 돼. 암기. 다시. 가속도는 정의가 뭐다? 아래 걸린 시간 분해. 위에는 뭐 빼기 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다. 자,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속력과 속도 구분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통합과학 때까지는 구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이걸 원하지 않아요. 저거를 구분하는 건 언제다? 물리 1에서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속력, 속도 구분하지 마세요. 물론 속도는 방향이 포함된 개념, 속력은 방향이 포함되지 않은 개념인데 우리는 크기만 물어볼 거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을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예시 문제 풀어보면서 가속도에 대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예요. 교과서 96쪽에 중간쯤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1초 간격으로 찍었대요, 사진을. 그랬더니 속력이 어땠냐면은 처음에는 5, 나중에는 10, 그 다음 15, 그 다음 20 이렇게 갔대요. 이거 너무 쉽네요. 가속도 물어봤는데 1초에 얼마씩 변하냐 이게 질문이었잖아. 1초의 속력이 얼마만큼씩 변하니? 1초에 5씩 변하고 있는데요? 그럼 가속도가 얼마야? 답은 5. 끝. 1초에 얼마씩 변하냐? 답은 5. 1초에 5씩 변하잖아요. 단위는 어떻게 쓰면 돼요? 미터 퍼 세크 제곱. 끝. 끝이에요. 단위 외워주세요. 단위도. 쌤 이거 너무 쉽게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식으로 좀 풀어주면 안 돼요? 풀어줄게요. 0초에서 1초 사이에 걸린 시간으로 나눠봐. 걸린 시간 몇 초? 1초. 나중 속도 몇? 10. 처음 속도 몇? 5. 됐죠? 그럼 얼마? 5 미터 퍼 세크 제곱. 끝. 선생님 이거 말고 그럼 이걸로 해주세요. 이거 2에서 3초 동안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걸린 시간 얼마? 1초. 나중 속력 얼마? 20. 처음 속력 얼마? 15. 그럼 얼마예요? 5 미터 퍼 세크 제곱. 됐네. 쌤 근데 이거 항상 5인 거예요? 그쵸? 지금 딱 항상 5로 이렇게 증가하잖아. 5. 이렇게 속력 변화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른대. 근데 여기 위에 써있어요.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아무 데서나 계산을 해도 5가 나올 거예요. 진짜? 진짜? 그러면은 1에서 3초 동안 변하는 걸 해도 5 나와요? 해볼까? 너희가 직접 해보세요. 1에서 3초 동안에 가속도를 구해주세요. 해보세요. 가속도는 걸린 시간 3에서 1 빼면 되죠.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하면 돼요. 얘도. 그럼 얼마예요? 걸린 시간? 2초. 나중 속력 3초 때의 속력 얼마? 20m/s. 처음 속력 얼마? 10m/s. 그럼 답 얼마 나와요? 5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어느 구간을 잡아도 어느 길게 잡건 짧게 잡건 어느 구간을 잡아도 항상 속도의 변화는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 나온다? 5 나온다. 그래서 답은 5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문제예요. 이게 제일 쉬운 문제야. 그런데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너네가 이제 못 풀거든? 한번 볼게요. 어떤 거? 이거. 교과서에 108쪽 예제 2번 문제인데요. 얘가 만약에 지금처럼 속력이 직접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이 문제 어려워요. 풀어보세요. 잠깐 풀어보세요. 2분 정도 줄게요. 2분.
너네한테 멈추고 그냥 풀 걸 그랬나? 좀 뻘쭘하네요. 자, 이 문제를 시간 줘야지, 그치? 시간 줄게요. 자, 여기 또 똑같이 나왔어요. 등가 속도하는 운동. 아. 이분 주기 되게 어렵네. 뻘쭘하네요. 자, 여기서 힌트는 중간에 주자. 힌트. 자, 여기서 몇 미터 퍼 세크 제곱인지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단위 뭘로 나와 있어요? 센티미터로 나왔지. 그러면 맨 먼저 할 일은 무조건 뭐? 단위 통일시키기. 그것 중에 이 센티미터를 뭘로 통일하는 거야? 얘 걸로 통일해 주세요. 얘 걸로. 몇으로 통일하면 돼? 미터로. 자, 100m가 아니지. 100cm가 1m지. 자, 그럼 1cm는 얼마예요? 0.01m죠. 자, 그럼 요거 10cm다. 그럼 요거 얼마예요? 0.1m. 얘는 0.2m. 얘는 0.3m. 오케이. 요거부터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0.4m, 0.5m. 자, 이쯤 되면은 2분은 넘게 준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이 문제를 봤을 때 너네가 어려워하는 요소들이 몇 개 있어요. 사실 틀릴 만한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은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일단 가속도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속도 변화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너희는 아무렇지 않게 얘가 속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유의해 주세요. 일단 너희는 뭘 찾아야 돼? 가속도를 찾기 전에 속도를 찾아야 돼요. 자, 속도 찾아볼게요. 언제? 맨 처음 구간에서의 속도. 이 10cm 갔을 때의 속도를 볼 건데 이거 한 차 하나당 0.2초 간격으로 찍었대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 차는 몇 초 때 찍은 거야? 0초 때 찍었고요. 그 다음 차는요 0.2초 때 찍은 거고요. 그 다음 차는 0.4초 때 찍은 차고요. 그 다음 차는 0.6초. 그 다음 차는 0.8초. 그 다음 차는 1초 때 찍은 거다. 됐죠? 자, 바로 풀면 안 돼요. 가속도를 구하려면 먼저 속도를 구해야 돼요. 속도 구해볼게요. 요 구간에서의 속도 몇 초 동안 이동했다고? 0.2초 동안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몇 미터 움직였지? 0.1m 움직였네. 그럼 요 구간에서의 속력은 몇이에요? 2분의 1초네. 0.5m/s. 자, 처음 구간에서의 속력이 얼마라고? 0.5m/s. 두 번째 구간에서의 속력은요 0.2초 동안 움직였는데 0.2m 갔대요. 그쵸? 그러면 이거 속력 얼마예요? 이때는 1m/s 됐고요. 자, 세 번째 구간에서는요 0.2초 동안 움직였는데요 몇 미터 움직였어? 0.3m 움직였다. 그러면은 1.5m/s. 그 다음은 2m/s. 그 다음은 2.5m/s가 나와요. 됐죠?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서 어려워요. 여기서 너희 틀리는 요소가 이제 맨날 나와요. 자, 이제 여기 0초부터 0.4초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쭉 움직일 건데 등가속도로 움직였대요. 어디가 헷갈리냐면요. 잘 보세요. 선생님, 이 0부터 0.2초 동안 속력 점점 빨라져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이 대표값 0.5라는 이 속력으로 일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느려지고 있다고? 빨라지고 있다고 점점 속력은. 그치? 자, 그러면요. 이 0.5는 0초대의 속력인 거예요? 아니면 0.2초대의 속력인 거예요? 0.1초대의 속력이에요. 자, 이 대표값은요 정 가운데에서의 속력이에요. 0초 때는 정지해 있다가 점점 빨라져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알겠어? 그 정 가운데 값이 얘인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정 가운데 값이라고 했어. 이게 언제 값이라고요? 0.1초 때 값이라고. 쌤, 그러면은 여기 요 중 다음 구간 20cm의 요 구간에서의 1m/s는요 이 20cm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0.4초 때의 속력인 거야, 아니면은 출발하기 전의 속력인 거야? 요 1m/s가 얘도 아니고요, 얘도 아니고 정확하게 언제라고? 정 가운데 값이라고. 0. 몇 호초인 거야? 이거는 3초 때겠네. 3초 때. 됐어요? 그래서 너네가 맨날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계산을 하는데 가속도를, 자, 나중 속력 20, 나중 속력 1m/s, 처음 속력 0.5m/s, 0.5m/s, 여기까지 좋아. 근데 이 걸린 시간을 맨날 틀려요. 얼마라고 생각하냐면은, 선생님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이동을 했으니까 0.4초 동안 이동한 거예요. 0.4초예요. 이렇게 해서 맨날 틀려요. 그런데 너희가 구한 요 속력의 값은요, 언제라고? 정 가운데의 속력이라고. 0.1초요. 그 다음에 요 때는 언제라고? 0.3초라고. 그럼 요 값은 0.3초일 때의 속력인 거고, 요 값은 0.1초일 때의 속력이네. 걸린 시간 얼마예요? 얘 아니고 얼마라고? 0.2초라고요. 됐죠? 그럼 답 나왔다. 자, 0.5를 0.2로 나눈 게 답이다. 자, 그럼 얼마예요? 2.5m/s 제곱. 요게 답이에요. 쌤, 다른 구간으로 한번 해볼래요. 쌤, 여기 1에서부터 언제까지로 할 거냐면은 여기 요때까지로 해볼게요. 1m/s일 때랑 여기 50, 요걸로 한번 가속도 한번 구해볼게요. 요 두 속력으로. 자, 질문. 1m/s는 언제가 기준이다? 0.2초일 때야, 아니면 0.4초일 때야? 이 1은 둘 다 아니에요. 언제라고? 정확하게 정 가운데 0.3초일 때가 1이라고. 알겠어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 자, 또 질문. 그럼 여기 해볼게요. 쌤, 그럼 여기 0.2, 아니다. 여기 2.5m/s 요 속력은요 0.8초일 때의 속력인 거예요? 아니면 1초일 때의 속력인 거예요? 둘 다 아니죠. 언제라고? 정확하게 정 가운데 속력이라고요. 이게 언젠데? 0.9초일 때. 됐어요? 자, 그러면요 요 두 구간을 가지고 한번 가속도 구해볼게요. 가속도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 자,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 나중 속력 얼만데? 2.5. 처음 속력 얼만데? 1. 나눠요. 몇으로 나누면 돼요?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 값을 갖고 있을 때의 시간 0.3. 이 값일 때의 시간 0.9. 얼마예요? 0.6이네. m/s. 자, 그럼 얼마예요? 1.5 위에는 m/s, 아래는 0.6 sec. 이렇게 되면은 요거 1씩 이렇게 10씩 이렇게 곱해줬어. 그럼 요거 3 떨어지면 2분의 5가 되고, 2분의 5면은 2.5 m/s 제곱 나오네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구해도 되는데, 유의할 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20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유의할 점, 첫 번째, 여기 m/s 제곱이죠. 단위 구해야 될 거. 그러면은 여기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고 시작한다. 첫 번째 유의할 점. 두 번째 유의할 점, 속력을 구할 거면은 얘를 가지고 직접 하면 안 돼. 일단은 가속도를 구할 때는 직접 하면 안 되고, 속력을 구한 다음에 가속도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구간별 속도를 구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별 속도에서 그 값이 갖는, 구간에서 갖는 값은 맨 처음도 아니고 맨 마지막도 아니고 정확하게 정 가운데의 시간이다. 그거 가지고 걸린 시간 구하고 속도 변화량 구해서 가속도 구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죠?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엔 뭐 할 거냐면요,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인데 수평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쌤이 사실 지금까지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던지는 운동 가르치고 있다가, 이 친구들 설마 자유낙하 모르진 않겠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니 끊고 편집해서 앞에다가 자유낙하를 좀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집을 할 거예요.
방금 만들어냈어요. 이 칸은. 자유낙하를 이렇게 시키는데 자유낙하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은 무조건 공기저항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공기저항은 없다가 조건이야. 공기저항이 있으면요,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질 리가 없지. 이 이파리 같은 것들은 천천히 떨어질 것이고 얘는 빨리 떨어질 거야. 그런데 진공 상태에서는요, 무조건 1초에 10씩 딱딱 증가해요. 자, 질문해 볼게. 자, 이 친구 가만히 떨어뜨렸어. 진공 없어요. 그럼 1초 지나면 속력 몇 대요? 가만히 떨어뜨렸어? 10. 2초 지나면 속력 몇 대요? 20. 1초에 10씩 증가한다며. 3초 지나면 속력?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초에 이동하는 거리가 처음에는 10만큼 이동하고 두 번째는 20m, 세 번째는 30m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이 구간의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다 라고 하는데 잘 구분할 수 있을지 걱정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스몰 m이야. 질량이 작다라는 뜻에서 스몰 m이라고 썼고요. 이 친구는 라지 m, 질량이 커요. 자, 두 물체를 진공이 없는 곳 지표에서 자유낙하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물리량들을 좀 비교해 볼 건데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잘 체크해 보세요. 자, 질문 다시. 질량은 내가 스몰 m이 크다 그랬어? 라지 m이 크다 그랬어? 질량 이 친구가 더 커요? 누가 더 크다고요? 라지 m이 더 커요. 자, 또 질문. 자, 중력 가속도는요. 스몰 m이 클까요? 라지 m이 클까요? 똑같다. 몇으로 똑같다? g로 똑같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g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잖아. 10m/s. 1초에 10m/s 제곱만큼씩 커진다며. 중력 가속도는 10이에요. 10m/s 제곱씩 커진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자, 또 질문. 둘 중에 중력은 누가 더 커요? 라고 질문했어요. 자, 중력 누가 더 커요? 똑같아요. 중력은 mg지. 지표면에서의 중력은 mg지. 뒤에다가 중력 가속도 g 값만 곱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중력은 mg. 이 친구의 중력은 라지 mg. 자, 그럼 중력 누가 더 크다고요? 라지 mg가 당연히 더 크지. 중력은 얘가 더 큰 거예요. 또 물어볼까? 선생님, 무게는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봤어. 무게. 자, 무게 누가 더 커요? 스몰 mg가 커요? 라지 mg가 커요? 질량이 더 어때요? 무게 무조건 이게 더 큰 거야. 중력이랑 무게는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가 더 큰 거다. 알았죠? 요런 거 못하면 안 돼요. 자, 또 물어볼까? 쌤, 그럼 얘 실제로 떨어뜨렸을 때 가속도는 1초에 누가 더 빨라져요? 가속도 누가 더 커요? 라고 하면 누가 더 커요? 똑같지. 중력 가속도 g예요. 얘는 얘하고 같은 말이야. 얘하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가속도나 지금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잖아. 그냥 가속도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맨날 질문하면 맨날 몰라. 또 물어볼까? 자, 바닥에 떨어질 때의 속력은, 바닥에서 떨어질 때의 속력은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 똑같겠지. 1초에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이 떨어지는데 똑같겠죠. 그래서 속력 얘하고 얘가 어땠다? 같아야 된다고. 바닥에서의 속력. 또 질문해볼까?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려요? 똑같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시간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별것도 아닌데 이런 거 나오면 맨날 틀려요. 또 질문해볼까? 요거를 선생님, 요 하나, 요 라지 m을 달로 갖고 왔어요. 달로 갖고 왔어요. 달. 이제 더 이상 지구 아니야. 달이야. 달에 똑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릴 거야. 달에 있어요. 이거 진공이에요. 라지 m. 자,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달로 갖고 와도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대로다 라고 말했지. 헷갈리지 마세요. 자, 중력 가속도는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 올까? 달에 가면은 중력이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든다며. 그러면 질량은 안 줄어들었으면 누가 줄어든 거야? 중력 가속도가 줄어든 거지. 그래서 g가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드는 거야? 6분의 1 g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로 나타나면 몇인 거야? 6분의 10으로 줄어든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중력값은 아까보다 커졌어? 작아졌어? 당연히 얘가 더 크네요. 얘가. 얼마만큼 커? 6분의 1만큼 얘가 더 작네. 6배만큼 더 작네. 얘가 6배 더 커요. 모르겠다. 자, 당연히 얘도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더 커요. 가속도도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더 커요. 얼마만큼 커? 6분의 1 g만큼 더 큰 거야. 됐지? 자,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1초에 떨어지는 속력이 당연히 적을 거니까 얘 더 작아요. 얘는 더 작을 거고요. 걸리는 시간도 당연히 더 오래 걸려. 똑같은 높이 떨어지는데 더 오래 걸려? 아니면 더 빨리 떨어져? 당연히 더 오래 걸리지. 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려요.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1초에 10씩 빨라지지 않고 천천히 빨라지니까 이건 더 작아지고. 얘는 좀 어려운데요.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자, 그래서 요런 거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앉으세요. 자, 이후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하나는 옆으로 던지고 하나는 자유낙하시키는 요거 한번 좀 가르쳐줘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별표를 많이 치세요. 여기 남자하고 남정네 하나하고 저기 옆에네 여자하고 지금 둘이서 신호를 주고서 그 다음에 Q 하면은 장치가 발사돼요. 어떻게 되는 장치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 여자친구가 딱 신호를 딱 주면은 이 친구가 이 가운데 있는 걸 탁 누를 거예요. 그러면은 A랑 B가 이제 움직일 건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A는 잡고 있던 거를 가만히 놓는 거야. 잡고 있는 거를 가만히 놓으면은 무슨 운동? 1초에 10씩 빨라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B는 여기 총알 같은 게 이 고리 같은 게 하나 있잖아. 이 고리가 옆을 탕 쳐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요거 어떻게 움직일지 이미 상상되죠? 얘는 자유낙하 운동, 얘는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에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 운동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하고 있으니까 자유낙하 운동하겠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진행을 할 건데요. 뒷 페이지는 교과서로 95페이지인데요. 요런 거 너희한테 주어지면은 그냥 해석하고 표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표에다가 뭐 써야 되는지를 너네가 직접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쌤이 요렇게 표 이렇게 막 그린 다음에요. 표 막 그려낸 다음에 이렇게 여기 A, B, C 이렇게 주면은 A에 뭐가 들어가는지 B가 뭐가 들어가는지 C가 뭐가 들어가는지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풀어볼게요. 직접 풀어볼 건데 가장 중요한 거 맨 위에 그 지문에 분명히 등장을 할 건데 95페이지 맨 위에 0.1초마다 두 쇠구슬의 위치를 나타낸다. 지문에 있을 거예요. 0.1초마다 등장한다. 그 다음에 모는 종이 눈끄만카는 5cm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거든. 이게 없으면 풀 수가 없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겠지. 0.2초라고 나올 수도 있고 1초라고 나올 수도 있고 눈끄만칸이 1cm일 수도 있고 10cm일 수도 있고 좀 다를 건데 얘 가지고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너희가 직접 표현하세요. 처음에 떨어뜨릴 건데 0.1초 간격으로 사진 찍었다. 맨 처음에 찍은 건요 0초일 때예요. 자, 얘는 몇 초? 0초. 자, 두 번째 찍은 건요 몇 초 해야 돼요? 그러면 0.1초 간격이라며. 0.1초 간격이라며. 그러면 이 두 번째가 0.1초 때 찍은 거, 그 다음 게 0.2초 때 찍은 거, 그 다음 게 0.3초, 그 다음 거는 0.4초, 그 다음은 0.5초.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이게 몇 초 때 찍은 사진이다. 이거를 체크를 해놓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세요. 특히 맨 처음을 0초로 찍는 거 유의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씩 채워나가 볼 건데, 연직 아래 방향 구간의 거리, 구간거리다. 좀 유의하세요. 구간의 거리 0에서 0.1초 동안의 구간거리다. A의 0에서부터 0.1초의 구간거리다.
자네들 그림 보고 해야 돼요. 이건 잘 안 보여요. 여기가 몇 칸이에요? 한 칸이죠. 한 칸이지. 그러면은 몇이라고 쓰면 되지? 5cm라고 했으니까 5다 라고 하면은 틀려요. 그쵸? 왜? 요거 유의해 주세요. 단위가 센티미터가 아니고 미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미터로 센티미터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100cm면은 1m. 그러면은 1cm면은 0.01m. 한 칸이 아까 5cm라며. 5cm면요 0.05m죠. 그럼 여기는 5가 아니고 몇이 돼야 돼? 0.05라고 써주면 돼요. 미터는 쓸까 안 쓸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 이유는 앞에 미터라고 써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0.05. 그 다음 칸 직접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칸수를 자기가 이렇게 세면서 가야 돼. 세 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구간에는 몇이라고 들어가야 돼? 0.05 곱하기 3. 한 칸에 0.05니까 세 칸이면 0.15m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칸 몇 칸인지 직접 세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나오네요. 다섯 칸이면은 몇 미터지? 0.25m. 0.25m. 그 다음이 0.35m. 그 다음 0.45m. 직접 세세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걸로 끝나면 안 돼. 요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요걸로 끝나면 안 돼. 이 나머지 것도 다 한번 써볼게요. 수평으로 던진 거 여기 한 칸이면은 0.05m.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세 칸이니까 0.15m. 여기가 0.25m. 여기 0.35m, 0.45m. 수평 방향도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되죠.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0.15 맞겠지? 0.3칸 아닌데? 다섯 칸인데? 쌤이 잘 안 보여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네요. 그러면은 0.25씩 가요. 0.25, 0.25, 0.25. 직접 쓰세요. 0.25, 0.25.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온 건 요것만 쓰면 되는데 책에 나온 요것만 끝내면 절대 안 돼요. 너네가 해야 될 건요. 이걸 보고서 가속도를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예시 문제 2번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거든. 직접 가속도 구하세요.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려나? 구해보세요. 잠깐 멈추고. 자, 구간거리가 나왔을 때 가속도를 구해야 된다. 거리 가지고 가속도는 직접 못 구해. 뭘 먼저 구해야 돼? 표를 만드세요. 구간의 속력을 먼저 구해내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구간 속력을 먼저 구하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이 구간 속력을 바탕으로 가속도를 구하는 건데 이 속력이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가운데 값을 의미한다며. 그래서 이 가운데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가운데. 그거 가지고 요거 가속도를 구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직접 구해보세요. 자, 구간 속도부터 구할까? 자, 0.1초 동안 0.05 갔어. 그럼 당연히 속력 얼마만큼 간 거야? 요 구간에 0.5 동안 간 게 되네. 5m/s가 되네요. 자, 0.15m 갔는데 이거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0.1초 동안 이동한 거죠. 그럼 얘는 1.5초 동안 5m/s 움직인 거죠. 1.5m/s 움직인 거고 얘는 0.25를 몇으로 나눠주면 된다? 0.1로 나눠주면은 2.5m/s가 될 거고 얘는 3.5m/s 되고요. 얘는 4.5m/s 되네. 안 어렵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데 이때 0.5m/s가 0에서 1까지의 속력이다라고 주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0초대라 그랬어? 0.1초대라 그랬어. 정확하게 언제야 요거?
정 가운데서의 속도예요. 그럼 정 가운데 대표 시간 언제다? 0. 가운데 0.5초대가 대표값이다. 0.15초대면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 중간에 0.1초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0.2초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라 그랬지? 0.1초대는 더 느렸을 거고 점점점 빨라져갖고 0.2초대는 제일 빠를 거고 그럼 0.15는 뭘 의미하냐? 정 가운데 언제다? 0.15초대를 의미한다. 얘는 언제고? 0.25초대 얘는 0.35초대 얘는 0.45초대를 의미한다. 그치? 그러면은 자 요거 어떻게 풀면 돼요? 걸린 시간 몇 초? 0.1초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나중 속력 1.5m/s 처음 속력 0.5m/s. 자 그럼 0.1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럼 답이 얼마예요? 10이 나오네. 단위는 m/s 제곱.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계산해 봤더니 가속도가 나왔다. 가속도는요 항상 몇으로 일정해? 10으로 1초에 10씩 빨라지네요. 내가 예상한 대로 나오네요. 그쵸? 1초에 10씩 빨라지는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자 A 지금 자유낙하 시켰는데 1초에 10씩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한대요. 됐죠? B는 지금 1초에 10씩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똑같죠?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똑같으니까 당연히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똑같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직접 계산해서 느껴보세요. 요거 한번 직접 계산해보세요. 구간 속력 여기 표 만들어서 자기가 채워 넣어야 돼. 구간 속력 채워 넣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속도를 찾아보면은 몇인지 정확하게 나오죠? 얼마 나와요? 해보세요. (0.25m를) 0.1초 동안 갔으니까 2.5 0.15를 0.1초 동안 갔으니까 1.5 여기는 2.5 여기는 2.5 여기도 2.5 여기도 2.5 속력이 2.5m/s로 일정하네.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부른다? 등속력 직선운동 혹은 등속운동 등속도 운동 등속력 운동 등속 직선운동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가속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가속도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걸린 시간. 걸린 시간은 0.1인 거 알겠는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0이네. 그러면 가속도는 싹 다 몇이 나와요? 0이 나오네요. 자 이제 너네가 여기서 질문을 해요. 쌤 요거 등속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오케이. 맞아요. 그럼 요거 가속운동이라고는 말 못하나요? 이거 등가속운동이라고 말 못해요? 지금 가속도가 0으로 일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속도가 0인 등가속 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나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 물리학에서 가속도가 0인 운동은 0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안 부른대. 요거는 통칭을 하기로 했어. 말을 무조건 뭐라고? 등속 운동이라고 부르기로 말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등속 운동이 나왔는데 등가속 운동이다 라고 만약에 질문이 나오면 요거는 틀린 보기예요. 알았죠? 얘는 무조건 등속 운동이다 라고만 표현해 주세요. 등가속 0인 등가속 운동이다 라고 안 불러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분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중간에 어디든 간에 A, B, C 해서 빵꾸 뚫어 놓으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 된다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 자, 요 수평 운동에서 연직 방향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도 이미 선생님이랑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중력과 자연현상 교과서 98쪽 볼 건데요. 이거 왜 배웠는지 한번 좀 공부해 볼게요. 자, 중력은 교과서 이거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만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도 영향을 준단다. 함께 알아볼까? 라고 해서 여기 예시가 나오네요. 자, 밀물과 썰물은 왜 생길까? 지구 중력이랑 달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높은 산에 오를 때 왜 산소통이 필요할까? 그 높이 올라가면은 기압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잖아. 그럼 걔네들이 붙어있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압이 낮아져서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길이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심장이 크고 혈압이 높은데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높은 데까지 내가 이렇게 펌핑을 해주려면은 중력에 의해서 자꾸 피는 내려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 심장에서 이렇게 펌핑 해가지고 피를 뇌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심장이 크고 두꺼워야 하겠죠. 자, 민들레씨의 이거 깃털 아니에요. 갓털이에요. 갓털. 갓처럼 생긴 털이라고 해서 갓털이라고 해요. 민들레씨의 갓털은 어떤 역할을 할까? 중력에 의해서 그냥 떨어질 텐데 근데 그거를 공기저항을 만들어 가지고 멀리까지 퍼뜨려지기 위해서 요 갓털을 이렇게 만들죠. 뭐 중력을 벗어나기 위한 민들레씨의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중력 때문에는 코앞에 똑 떨어지게 될 텐데 멀리 자손을 번창시키려면은 갓털 같은 걸 만들고 심장을 두껍게 만들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구나. 밀물과 썰물도 생기고요.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에 공기는 많고 위쪽에 공기는 적어지고 그 다음에 기린 같은 친구들은 이렇게 펌핑도 많이 하게끔 세져야 되고 갓털 생물체들은 이렇게 자기가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99쪽 요거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4가지 요소들 다 공부해 놓으세요. 책을 위주로 공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력의 영향 첫 번째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대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이렇게 구분돼 있거든. 그 단락 구분해서 자기가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대기는 그 우리 그 대기권에 수소하고 헬륨이 많냐, 산소하고 질소가 많냐라고 하면 중력이 산소하고 질소가 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래쪽으로 뭉치고 중력에 의해서 잘 힘 안 받는 이 친구들은 대기권 바깥쪽으로 자꾸 날아가려고 한다. 뭐 그렇대요. 그래서 산소하고 질소가 우리 이렇게 힘세게 잡아당기니까 우리 지구에 많이 있다. 반면에 다른 이 산소하고 질소조차도 잡아놓을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게 퍼져나간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책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자, 대류도 무조건 요거. 대류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은 밀도 차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하는데 무거운 친구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무거운 친구가 아래로 내려온다. 내려온다가 곧 뭐예요?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류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무거운 친구가 내려온다고? 중력 때문인 거지. 그래서 중력 때문에 대류가 생기고요. 대류가 있으니까 기상 현상도 생기죠. 물이랑 이런 것들이 막 대류하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나 눈 같은 게 아래로 떨어진다 중력이네. 비와 눈 중력이네요. 그쵸? 거기 교과서 위주로 읽으면 돼요. 생명체들도 땅바닥에 두 다리로 지탱하고 누구를 버티기 위해서? 중력을 버티기 위해서 지탱하고 내가 그 나무들이 솟아오를 때도 대각선으로 솟으면은 요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넘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대각선으로 솟지 않고 하늘을 꼿꼿하게 위로 이렇게 솟아 올라가는 이유 알겠죠? 그래서 요 단원은 요 부분은 98에서 99쪽 요 단원은 중력에 의해서 자연현상이 생긴다. 그 다음에 생명체들은 중력을 버티기 위해서 적응한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데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요번 단원은 마무리 지을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처음 배우는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 배울 거니까 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 짓지 뭐. 고생했어요. 안녕.